정말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어떻게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 이런 것들을 해야 유치원이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요? 안녕하세요, 우주맘입니다. 오늘은 너무 열받는 소식 하나를 여러분과 공유하게 됐는데요. 오늘 아침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보세요. 매월 1, 2회 육류를 제외하는 페스코 단계의 급식을 실시하겠답니다. 아이들에게 대놓고 채식을 시키겠다는 말인데 이게 유치원 급식이거든요. 이 나이의 아이들은 어른들이 가르쳐주는 것, 어른들이 나한테 하라고 시키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 이 세상에 뭐가 옳고 그른지를 무의식적으로 학습하게 되는 나이입니다. 이런 식단을 하면 아이는 은연중에 채식을 좋은 것으로 인식하겠죠. 그러면서 반대로 고기는 나쁜 거라고 배우고요. 예전에도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는 분의 아이가 유치원에 다녀오더니 엄마, 고기는 나쁘고 우리는 콩을 먹어야 해 라고 했다는 거예요. 단 하루 만에 채식의 날 교육으로 말이죠. 이게 교육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나쁜 자들은 항상 교육을 노립니다. 여러분, 저런 정책을 시행하면서 아이들 식단에 실제로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콩고기 같은 초가공 식품입니다. 이건 한 콩고기 제품의 원재료 함량인데요. 콩기름 짜고 나오는 부산물로 만드는 분리대두 단백, 탈지 대두분말 이런 걸 넣어놓고 단백질 함량이 높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고기보다 낫다고 주장합니다. 분리대두 단백 100g과 소고기 100g을 비교한 표입니다. 콩은 단백질이 아무리 많아봐야 실제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소고기보다 콩이 단백질이 많아요 라는 주장은 흡수율을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죠. 더구나 콩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합니다. 반면 소고기는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다 함유하고 있죠. 흡수도 잘 되고 사용도 잘 되고요. 아이들의 성장과 면역에 중요한 철분, 아연, 비타민 B12 이런 건 또 어떻습니까? 콩은 부족하기도 하거니와 있어도 흡수가 부분적으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콩으로 만드는 가공식품은 고도의 가공과 정제 과정을 거칩니다. 핵산 추출, 산 처리, 고온 건조, 탈취, 표백 같은 공정을 거치죠. 대체 왜 이런 걸 고기 대신 아이에게 먹여야 되냐는 거예요. 저 콩고기에 들어가는 밀가루, 당분, 첨가물 같은 건 얘기하지도 않겠습니다. 아이들의 식단에서 고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여주는 연구가 있습니다. 케냐 농촌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고기 섭취를 시킨 그룹과 식물성 전통 식단을 먹인 아이들, 이 그룹을 비교했을 때 성장, 인지, 행동에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본 연구인데요. 고기 급식은 단순히 몸무게, 근육량만 키워준 게 아닙니다. 활동 수준, 리더십, 주도적 행동까지 눈에 띄게 향상됐고 추론 능력은 물론 학교에서 성적도 가장 많이 향상됐습니다.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이 건강하고 똑똑하게 자라는 것 아닌가요? 그걸 원한다면 절대로 고기를 식단에서 제외해선 안 됩니다. 그 자리를 콩이 대체하는 건 더더욱 아니고요. 실상 이런데도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일단 그린 급식이라는 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실제로 영양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늘 나오는 얘기가 탄소 줄이기거든요. 애처롭게도 콩 재배와 콩 가공식품을 만드는 것이 탄소를 줄이기는커녕 엄청난 탄소 배출을 야기한다면 어떨까요? 일반적인 대규모 콩 재배는 표토층을 엄청나게 갈아엎습니다. 그리고 거기 격리되었던 탄소가 어마어마하게 배출되죠. 또 콩 재배를 위한 관계 농법 역시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탄소를 배출하죠. 공장에서 콩고기를 비롯한 콩 가공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유통하는 과정에서도 탄소가 배출됩니다. 왜 콩재배와 콩 가공식품의 제조는 탄소 배출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공장식 축산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지구의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로지 축산에만 국한되는 일이 아닙니다. 콩, 밀, 옥수수 같은 거대 산업의 농작물 재배는 그 어떤 것보다도 땅을 고갈시키고 환경을 많이 오염시킵니다. 축산 쪽은 초지방목 같은 방법을 이용했을 때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은 물론 방법에 따라 오히려 탄소를 격리시킬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게 그린입니까? 그냥 채소를 기르면 그린입니까? 채식이 얼마나 지구 환경을 잘 오염시킬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룬 책이 있습니다. 바로 채식의 배신이라는 도서인데요. 절판이긴 하지만 중고나 도서관을 이용해서라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시도가 우리나라에 일찍이 있었습니다. 서울교육청에서 관내 학교 초중 고등학교에 월 1에서 2회 채식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했던 건데요. 여기서도 그놈의 탄소 배출 얘기가 나옵니다. 정말 끔찍한 정책입니다. 아이들의 건강에도 환경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정말 이런 게 전문가들의 제안이란 말입니까? 아이를 기관에 보내는 일이 점점 더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화가 났던 포인트는 한 엄마가 유치원 영양사에게 물어보니 그린 급식의 실시 여부가 기관 평가 척도에 포함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좋든 싫든 그린 급식을 실시해야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어느 기관에서 저것을 실시를 안 하겠습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어린이집 식단표와 식단 사진들을 한번 보세요. 밀가루, 설탕, 식용유, 초가공식품이 넘쳐납니다. 이런 걸 줄일 생각을 해야지 어째서 인류가 250만 년 동안 안전하게 먹어온 고기를 빼자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엄마들은 그래서 항상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괜찮으니까 정책으로 추진하는 거 아니야? 라거나 전문가가 하는 얘기니까 신뢰할 수 있겠지 라고 해선 안 됩니다. 고작 한 달에 한두 번 고기 빼는 걸로 이 난리를 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한두 번 시작해서 점점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지불식간에 아이들에게 채식은 좋은 것이고 육식은 나쁜 것이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겠죠. 제가 경계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엄마들의 연대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부디 더 많은 엄마들이 진실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 채널과 영상을 널리 퍼뜨려주세요. 불편한 얘기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